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김호준입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남경필 의원의 부인까지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야당 의원들은 당연히 사찰 대상이 되어 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일엔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난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기 자신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면 웃음이 좀 납니다. 뭘 그렇게 놀라나요? 전직 대통령도 그렇게 몰아쳐서 죽게 만든 정권인데 그 정도야 약과 아닌가요?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와 재미를 장악한다. 김용민의 시사 장악 퀴즈. 안녕하세요. 김원준의 뉴욕타임스 김원준입니다. 네, 뉴욕타임스에 사랑하는 모든 퀴즈를 담당하고 있는 한때 가장 저렴한 시사평론가였으나 요즘 다시 공중파에서 부름을 받고 살림이 조금씩 피고 있는 김용민 씨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지상파 DMB 이우원 김용민의 시사주민 진행자 김용민. 야, 그렇지? 야, 오늘 너무나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 출연진. 사연이 있어요. 이분들이 제작진에서 자체 조달을 했습니다. 하도 신청을 안 하니까. 제작진에서 선후배 관계를 이용하여. 네. 평소 저희 프로그램을 애청하는 분들이 아니고, 처음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 하는 일 보니까 정말 전문직입니다. 저 본인 소개들을 잠깐 해주시죠. 어떤 일을 하시는지와 함께. 네, 저는 노원구에 사는 모션 디자인 쪽 일을 하고 있는 이씨라고 합니다. 이씨. 전 수색동에 살고 있고요. 모션 일을 공부하고 있는 안씨라고 합니다. 하시는 일을 통해서 만나신 거군요? 제가 잠깐 좀 공부 좀 하고자 학원을 다녔을 때 그때 만났어요. 학원에서 선후배 관계. 그럼 본인들을 여기에 불러낸 그 누군가 역시 또 선후배 관계인가요? 그때 저희 반의 반장님이셨죠. 그 양반이. 훌륭한 반장이네요. 진짜 느껴지는 게 아까 저기 한결에 좀 일찍 와서 작업을 하는데 식사하셨어요? 탁 이렇게 물어보는 배려 정신이 느껴졌어요. 반장님. 예, 반장님. 오, 지답이 넓으시군요. 남이야 밥을 먹든 말든 사줄 것도 아니고. 일에 몰입하고 있는데 탁 치면서 밥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야. 오후 4시에. 예, 그렇습니다. 그 점심을 먹고 나서 저녁 먹기 전에 참을 먹었느냐 이런 김용민 씨 몸집을 보고. 어쨌든 혹시 이 퀴즈를 잘 모르겠다. 걱정하십시오. 저희가 중간중간에 힌트를 마구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또한 맞출 때까지 저희는 계속 기회를 드립니다. 네. 오지선난데. 심지어는 오답도 그냥 정답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선물 짧게 소개하죠. 세상에서 제일 맛 좋고 건강에도 좋은 아트 피자, 라피자와 파스타 무료 쿠폰 변함없이 준비되어 있고요.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걸까? 우리 세상에 던지는 무한 질문.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가 있고요. 자기가 읽는 책만 파는 이상한 헌책방, 어느 지하 생활자의 행복한 책 읽기,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도 함께합니다. 시내 21 김혜리 기자가 만난 크리에이티브 리더 22명에 관한 명저, 진심의 탐닉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함께 읽으면서 실제로 철학을 해보도록 권하는 아동 철학 도서 나는 나야 그렇지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10개 나라의 근대 미술 명화 106점을 한국에서 최초로 소개하는 전시회 아시아 리얼리즘 티켓 준비되어 있고요. 인사이드 피플에서 단편 영화 VOD 5편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영화 관람권을 협찬해 주고 계십니다. 세무사도 쓰는 머니플랜, 가계부를 대신 써주는 머니플랜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추모사업단의 이노님과 또 한 분께서 한겨레 신문 1년 구독 협찬을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까지 이제 2명 남았습니다. 2명. 이미 저희가 2명을 선정했거든요. 자, 1년 구독권 받으시는 대신에 그 다음 1년은 자격으로 보는 조건입니다. 자,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준비한 퀴즈 들어갈까요?
1번 문제입니다. 저는 10분 안에 200통씩 들어오는 문자 메시지 때문에 전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 12시에 퀵보이스로 전화하고 전화 계속 겁니다. 지금도 전화 옵니다. 10분에 200개요? 저는 10분에 200개 격려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님께서 그것도 외모도 아주 좋으신 분께서 이렇게 항의 전화를 받았을까요? 이때 나경원 의원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번 나는 키가 작아서 볼품이 없잖아요. 2번 모멸감을 느낍니다. 3번 내가 애 딸린 4등 국회의원이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4번 의미 없는 말씀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못생긴 여자만 좋아합니다. 5번 방금 그 말씀 주어가 있군요. 명예훼손으로 걸겠습니다. 자, 요거는 말이죠. 예. 최근에 이 강용석 의원이라고 그 사건 아시죠? 네.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어떤 사건인지? 거기서 이제 파생된 문제. 안식 2번. 2번. 나경원 의원이 말이죠.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방금 보신 부분은 뭐냐면 이제 미디어법 개정을 할 때 그때 막 시민단체가 미디어법 강행하려는 그런 몇몇 정치인들 이래 전화번호를 만천하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인에게 항의 전화, 뭐 항의 문자 보내라고 이렇게 알려줬는데 10분당 200건의 그 문자가 도착했다. 그러면서 전화를 못 걸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는데 전화를 못 건 건 좀 말이 안 되나 봐요. 네. 문자 올 때도 전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사이에 계속 문자가 도착하는 겁니다, 그냥.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건 테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의 그 전병헌 의원이 아니 얼굴이 그 외모가 아름다우신 나경원 의원이 왜 이런 문자를 받았을까요? 했더니 나경원 의원이 거기서 바로 화를 내면서 모멸감을 느낀다. 성희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모에 대해서 언급했다. 예, 어쨌든 뭐 나경원 간사의 그 의원의 항의는 당연합니다. 그렇죠. 수치심, 모멸감을 주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아니, 정치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데, 네. 그건 이제 외모를 거론하면서 했다. 네. 이게 문제인 거죠. 예쁘다고 했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의식이 있는 그 나경원 의원이 말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못생긴 마사지업 종사 여성의 서비스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전체 여성에 대한 그런 직업 여성, 특정 직업 여성에 대한 그런 모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니니까 괜찮다 이거죠. 예. 또 그 강용석 의원 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이 뭐 키가 작다, 얼굴은 예쁜데 볼품이 없다. 예,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 뭐 그냥 불쾌한 표정만 지었을 뿐 아무 언급도 안 했다고 하고, 예. 뭐 이걸로 봐서는 말이죠. 정작 그러니까 정적 앞에서만 의식이 바로 서는 나경원 의원이 아닌가. 그 교사에 대해서도 그런 발언을 예, 그렇죠. 했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1등 신부감은 예쁜 여자 선생님, 2등은 못생긴 여자 선생님, 3등은 이혼한 여자 선생님, 4등은 애 딸린 여자 선생님. 뭐 이러면서 여교사를 비하한다는 데 있었어요. 전화번호 딱 따르는 표현이 말이죠. 네. 굉장히 아침에 그 신문 읽는데 쇼킹했습니다.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게 근데 어느 상황에서든 그게 학생을 통해서 유출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경솔하게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자기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정말 이상했어요. 왜 그랬을까? 남자는 다 똑같아 이러면서. 예. 정신을 잃은 게 아니에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코스를 밟지 않았습니까? 네. 뭐 서울대, 경기고, 서울대, 또 하버드대, 대학원. 그러니까 이제 게다가 국회의원이 됐단 말이죠. 39배. 네. 거침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뭔 말을 해도 사람들이 다 주목해주고 또 이렇게 띄워주니까 뭐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면책특권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사실 이게 이제 보수 진영에서 유난히 이런 그 발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성 네. 비하라든가 네. 뭐. 그런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당연한 것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보수 진영의 엘리트라는 집단들이 집안도 괜찮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혹은 경제적으로 어릴 땐 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소위 엘리트가 쉽게 되고 엘리트가 된 순간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그 재력, 지위,
권력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주어졌잖아요. 네. 모든 사람이 아래로 보이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 여성도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칠 것이 없다기보다는 모두가 눈 아래에 있는 거예요. 눈 아래. 예. 눈 아래 있다 보니 여성에 대해서 표현할 때도 아니 어떤 여자가 나한테 안 넘어와 뭐 이런 태도, 뭐 만만하게 보는 태도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이 몸속에 녹아 있어서 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발언이 별로. 네. 사실 문제가 될 줄 알았으면 대학생 앞에서 말을 안 했겠죠. 그렇죠. 그런 했죠. 아, 정말 개망신을 당했고, 제가 봤을 때는 단군일의 최악의 성희롱 발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도 뭐 군살이 없어서 네. 아, 자. 섹시하다고 그랬던가요? 2번 문제 있습니까?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네. 보시죠. 이번 문제입니다. 강용석 의원이 평가한 여성 중에 가장 박하게 평가받은 사람은 다음 중 누구일까요? 1번 청와대를 방문했던 얼짱 여대생, 2번 박근혜 전 대표, 3번 김윤옥 여사, 4번 전현희 의원, 5번 자신의 보좌관. 이 문제 정답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3번. 대단해요. 예. 선물 드려야죠. 선물 참. 아까, 네. 예, 하나씩 고르세요. 피자. 라피자. 예, 라피자. 또, 요 피자는 꼭 드시러 가십시오. 라피자. 예, 라피자. 좋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발언들 소개해 주시죠. 네. 얼짱 여대생과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여대생 보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야, 너 이명박 대통령이 너만 보더라. 야, 하여튼 예뻐야 돼. 남자들은 다 똑같아. 예쁘면 그냥 계속 쳐다보는 거야. 근데 저 여기서 사실관계가 궁금해요. 예.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예. 그 여학생만 봤는지 예. 사실관계를 따지는 곳은 없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본 거 아닐까요? 물론 자기는 봤죠. 예. 그러니까 아는 건데 자기도 계속 본 거 아닙니까? 자기가 계속 봐야 그걸 볼 수 있는 건데 네. 자기가 계속 보고 있더니 대통령이 계속 보고 있더라. 아. 이걸 그러면은 이건 강용석 의원이 말이죠. 상관관계. 계속 이명박 대통령만 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강영수 의원이 그 여학생만 봤는데 네. 여학생을 보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걸 본 거죠, 이렇게. 예. 근데 이 사실관계 궁금합니다. 과연 그랬을 것인가? 음. 왜 이걸 밝히지 않는 것이죠? 네. 어떤 언론도? 천기 누설이라서 그런 걸까요? 예.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죠. 옆에 김윤옥 여사만 없었다면은 네 전화번호도 땄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자, 그 박근혜 전 대표에 관해서는 기가 막힙니다. 그녀는 섹시하다. 37살인 내가 50대 초반에 그녀를 섹시하다고 하니 이건 또 무슨 왕아부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진작부터 두둑해진 뱃살에 쳐다볼수록 대책이 없다고 느끼는 아들 둘까지 첨부하고 있는 유부남의 입장에서 군살 하나 없이 날씬한 몸매에 애도 없는 처녀인 박근혜에 대해서 섹시하다고 표현한 만큼 적당한 말을 찾기가 어렵다. 10년 넘게 해왔다는 단전호흡을 저 사진을 보라. 박근혜의 물구나무 선 모습, 완벽한 아치 모양의 허리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예, 이런 멘트였습니다. 예. 우리 저 박근혜 전 대표가 말이죠. 1951년생입니다. 네. 그 강용석 의원은 1969년생. 나경원에 대해서는 얼굴은 예쁘지만 키가 작아서 볼품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죠. 예, 그리고 또 전현희 의원에 대해서는 이도 의원입니다. 예, 네. 이 또 치과 네. 치대를 나오고 서울대 치대를 나오고 그리고 변호사가 됐죠. 네. 예, 60살 이상 나이 드신 의원들이 전현희 의원과 밥 한 번 먹고 싶어서 줄을 설 정도다. 여성 의원의 외모는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이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도리어 이 사람의 그 DNA는 좌파다. 이렇게 자유주의 진보연합이라고 왜 뉴라이트 단체 있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보좌관은 한양대 얼짱 김택이다. 예,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강용석 의원이 이 나름대로 또 불우한 그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불우한 청소년 시절 보내는 사람들 중에 유형이 한 두 가지죠. 첫 번째, 공부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은 막 나가서 노는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만 이분은 공부로 푼 것 같아요. 보니까 1987년 MBC 장학 퀴즈 출연해서 기장원전까지 나가서 4등을 했다고 합니다. 풋풋하고 똑똑하던 청년이 어려운 가정 환경을 딛고 성공한
그런 몇 년도에 나왔다고요? 1987년. 아, 87년. 23년 전 장학 퀴즈에 나갈 때는 23년 후에 시사장학 퀴즈에서 이렇게 씹힐 줄은 몰랐을 몰랐겠죠. 겁니다. 예. 상상도 못했겠죠. 네. 네. 이 발언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커스가 항상 그런 발언 쪽에 돼 있어서 그 여자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가명해서 너무 말을 점점 막 하는 것 같죠, 그냥. 사실 그 남성들이 말이죠. 남성들끼리 모이면은 독한 얘기 하죠. 네. 특히 예비군 훈련 한번 가보세요. 저는 예비군 훈련 예전에 그 속초에 2001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직장 관계 때문에 속초에서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서울하고는 다르게 서울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끼리 이제 한 동네에 묶여서 가잖아요. 네. 근데 속초는 태어날 때부터 한 동네에서 형 동생 하던 사람들끼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교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모이면은 여자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그 지나가는 여고생 막 휘파람 불고 이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직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 여고 교사입니다. 아니, 사실 남자들끼리 모여서 예. 성적 농담 하죠. 음.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음.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그런 농담 많이 합니다. 네. 실제로. 예. 그리고 뭐 성적 농담이 그 자리의 분위기를 풀어줄 역할을 할 때도 있죠. 근데 그거는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게 통할 수 있는 분위기이고 그렇죠. 예. 또는 그 권력 관계가 비슷하거나 예. 그래서 그게 그런 역할을 할 수 기대될 때 예. 그럴 때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자기보다 20살 어린 여대생들을 모아놓고 할 얘기는 아닌 거죠. 네. 절대로. 아주 넋이 나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어, 근데 어떠세요? 이렇게 좀 정신없이 이것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막 그 여성이 있건 없건 간에 그런 분들 만나신 적 있으세요? 있죠, 있기는 있죠. 근데 그렇게 심하게까지. 이런 정도는 아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강영수 의원은 이걸 자랑처럼 한 거예요. 자랑처럼. 아니, 이게 사실은 의원 앞에서, 아니, 의원님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더군다나 20살 대학생들이 어떻게 그 국회의원한테 아니 의원님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라고 이건 너무 불쾌합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참고 있는 거거든요. 예. 참고 있는 건데 신나서 혼자 하는 거죠. 계속 자기는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이 말실수로 인해서 아작이 나는 사람들 보면요. 10중 8구는 처음 한 얘기를 갖고 아작나지 않습니다. 계속 자기도 모르게 자가 발전하고 계속 2번, 3번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꼬리가 밟히게 되는 것이죠. 이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다면은 아마 한 내년쯤 되면은 김윤옥 여사도 이제 농담의 소재로 삼지 않았을까. 예. 그러면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요.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예. 3번 문제입니다. 변희재 미디어 워치 대표가 6년 전에 했던 여기자 비하 발언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변희재 대표가 당시에 했던 말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요즘엔 듣도 보도 못한 잡스러운 여기자들이 너무나 많다. 2번, 여기자가 되면 몽땅 다 줘야 한다. 3번, MBC 여기자는 노조의 정치투쟁에 이용당하고 있다. 4번, 멍청한 눈빛에 얼굴에 화장이나 진하게 한 유흥업소 접대부 같다. 5번, 여기자가 매니저에게 몸을 팔아 인터뷰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검증 들어가겠습니다. 진중권 씨는 아십니까? 변희재 씨는 아십니까? 입증이 되는데. 입증이 되고 있는데. 이게 법원 가가지고 말이죠. 네. 듣도 보도 못했다 이런 얘기로 진중권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어쨌든 바로 그분입니다. 네, 그분이 진중권 씨하고 이렇게. 그분이 6년 전에 여기자에 대해서 망언을 한 거죠. 네, 망언. 그렇죠. 예. 여기자들이 매니저에게 몸을 팔아서 연예인들 인터뷰를 하는. 아니 뭐 지금 맞춰야 정답을 말하면 어떻게? 나 이거 뭐야 도대체? 다 이미 맞추신 줄 알고 저는. 맞춘 걸로 하죠. 뭐. 맞춘 걸로 하고. 자, 두 분 다 선물 보세요. 어떤 선물? 영화제. 영화제. 이것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성희롱적 발언을 비단 한나라당 의원들만 한 게 아니라 네. 보수, 우파 진영에 있는 분들도 거침없이 합니다. 네. 이런 마초이즘이 이 보수의 가치인지
조선일보의 그 문갑식 기자 같은 경우는요, 2004년 12월이죠. 그때 그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의 쓴맛 한 번 본 적 없이 멍청한 눈빛에 얼굴에 화장이나 진하게 한 유흥업소 접대부 같다 이러면서 KBS 아나운서를 비하했습니다. 아나운서를. 그래서 이제 KBS 아나운서, 여성 아나운서 33명이 고소를 했고, 문갑식 기자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이 변희재 씨 같은 경우는요, 2004년에 여 기자가 인터뷰를 조건으로 매니저에게 성상납을 하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스타하고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접근이 어려우니까 여 기자가 이 스타를 관리하는 매니저한테 자주는 거죠.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도록 이제 허락받는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난리가 났죠. 여 기자들. 사과만 발표했죠, 결국. 네, 아주 굉장히 굴욕적으로 사과문을 냈는데, 그리고 또 그 뒤로 2008년 촛불 국면 때 그 일부 MBC 아나운서들이 MBC 노조 등 이런 그 정치 투쟁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나운서의 그 어떤 고충을 대변해 주는 것 같지만 그 내막을 살펴보면은 여성 아나운서들은 조치적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존재인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만한 그런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 변희재 씨가 이제 지금 현재 인터넷 언론사의 대표로 있는데, 예. 이분이 빅파이 뉴스인가? 빅뉴스죠? 네, 이분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현장 취재하는 그 소위 그 기성 언론사 출신이 아니면 현장 상황을 모르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현장 취재 경험이 없는데 현장에서 일어난 예를 들어서 매니저하고 뭐 성상납이 있네 없네 이 얘기를 본인이 직접 경험했을 리는 없거든요. 누군가한테 듣거나 상상했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과장 어린 말을 네. 사실이겠거니 혹은 이렇게 믿을 수도 있고요. 수천 명 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 이거를 일반화 해버렸다든가, 그렇게 한 거죠. 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랬다가 찌꺼한 거죠. 최근에 그 본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김미화 씨가 KBS에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MBC에 블랙리스트가 있는데 그 블랙리스트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 특징은 모든 중요한 일에 네. 자기가 끼지 않으면 자기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죠. 또 얼마 전에 그 TV 토론회를 보니까 30대에 리더가 없다. 네. 리더가 필요하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많이 웃었습니다. 예. 리더 필요 없습니다. 예. 굳이 뭐 리더가 있을 필요, 누구한테 뭐 이끌림을 당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예. 여성 아나운서, 특히 여성 방송인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하대하는 분위기 옳지 않습니다. 제가 꼭 가까이서 보는 아나운서들 중에는 의식 바르고 정말 뭐랄까요, 열정이 있는 양반들 있죠. 의식 있으면서 열정 있는 이런 정말 똑똑한 저널리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강용석 의원이 본 아나운서들 중에 대체 누가 그런다는 거죠? 다 준다느니 납득이 안 가는데요. 다만 이제 여성 아나운서들이 좀 더 전문성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켜가지고 이런 얘기가 다시는 안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북한에 리춘희 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지금 65인데 북한에서는 그 방송인 정년이 55입니다. 근데 10년 넘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뭐 이러면서 하시는 여성 방송 그 양반인데, 그 양반은 평양 시내 모든 미용실 공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대단하네요. 옷도 그냥 마음대로 걸치면 자기 거 뭐 이런. 이야. 그럴 정도로 아주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밀어주고 있는데 얼마나 실력이 출중한지. 보통 이제 뉴스 45분 진행하면은 자기가 말하는 시간은 별로 없잖아요. 비디오가 나간다든지 그러잖아요. VCR을 나간다든지. 그런데 이 양반은 45분 동안 연설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혼자서. 예. 근데 옛날에 그 방송 진행을 했는데, 뭐 물론 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6시, 제가 5시부터 7시까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때.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제 PD로 있을 때였는데, 라디오. 6시 뉴스를 해야 되는데, 뉴스하는 선배가 집에 가버렸습니다. 깜빡하고. 예. 보통 이제 그 북박이잖아요. 6시 되면은 누가 담당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공평하게 하자고 월요일은 누가 하고, 화요일은 누가 하고. 까먹어버린 거죠. 집에 가버렸어요. 아니, 15가 나갔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집에 간 줄 알고 잽싸게 나가서 신문을 딱 잡아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 이런 게 없었으니까 신문을 딱 잡고 딱 와서 뉴스를 읽는데, 이게 보니까 뉴스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봤더니 이게 이틀 전 신문이야, 이게. 아니, 통일중공업이
사업을 철회했는데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는 거야, 이게. 아이고, 이게 정말 아주 그렇게 캄캄한데. 예. 그로부터 한 10수년 전에 네. 야구 중계를 하는데 광고가 물려가지고 비가 오면 이제 보통 이제 야구 중계 그냥 안 하고 네. 넘겨야 될 텐데 이게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다 보니까 또 광고가 물려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나운서가 그때 또 해설도 없었어요. 딱 붙잡고 비 오는 걸 중계를 했다고. 1시간 반 동안. 1시간 반 동안. 예. 아,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요? 아, 그래서, 예. 메꿔야 되니까. 예. 생방송 방송 나가고 있고. 이거 그렇다고 스포츠 중계하는데 음악 한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예. 1시간 반 동안 비 오는 얘기만 했다는. 자, 4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살선의 한나라당 중진 남경필 의원이 총리실에 의해 뒷조사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겨레는 남경필 의원이 대통령형 이상득 의원에게 밉보여 그랬을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밉보인 행동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이 정부 성공을 위해 정치 그만하라며 총선 불출마를 권유함. 2번 영포회는 연포탕을 해서 먹어치워 없애야 한다며 사조직 해체를 요구함. 3번 고양이 목에 방울 걸겠다며 포항에 내려가 이상득 의원 목에 방울 달린 목걸이를 걸음. 4번 노관평은 이상득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라며 국정농단 자제를 촉구함. 5번 교회 장로라면서 사찰을 너무 좋아하십니다라며 민간인 사찰을 비꼬았음. 자, 5가지 보기 중에 찍으세요. 아저씨 5번 5번. 교회 장로면서 왜 이렇게 사찰을 좋아하십니까? 예. 아닙니다. 그 사찰과 그 사찰은 또 전혀 별개의 단어죠. 예. 이거는 줄 알았어요. 이거는 좋아요. 이거는, 아저씨 3번 3번. 고양이 목에 방울 걸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맞습니다. 근데 내려가서 진짜로 이상득 의원의 그 목에 방울을 머리에다가 달았다. 방울 달린 목걸이를 달아줬다. 이분들 일부러 이러는 거야, 일부러. 우리 재밌으라고. 1번, 예. 1번이 뭔지 아세요? 모르잖아. 몰랐네. 자,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총선에 나가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2008년 4월에 용감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주 두고두고 후환이 돼가지고 뒷조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하고 얘기입니다. 이제 추정들이 있죠. 예, 왜냐하면 갑자기 예, 당내 네. 그리고 친이계였던 음, 상대적으로 예. 그래도 온건하고 그런 사람의 부인까지 사찰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거죠. 게다가 또 이 총리실에서 조사를 했는데 총리실의 그 공직윤리지원관 이인규 씨, 이 사람은 또 박영준 씨 사람이고 네. 박영준 씨는 이상득 의원의 15년 보좌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라인이 이제 이렇게 형성돼서 사실은 이 뒤에는 대통령의 형이 있을 것이다. 예. 이런 영일대군. 예. 추정들을 하죠. 추정들을. 예, 추정들. 물증은 발견된 적이 없지만 이게 이제 라인이 자꾸 뻗어가서 가다 보면 아니 그러면 일개 지원관실에 직원들이 이걸 다 했단 말이냐? 이렇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아니 자기들 편에 자기들 정당에 자기 사선 의원에 대선 때 자기들 도와준 사람을 왜 뒷조사를 해? 그것도 부인까지. 그렇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다 보면 결국은 대통령형 나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예. 라는 이제 의혹을 가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하고 김어준 씨는요 아주 깨끗한 사람입니다. 아니 자기 당에 4선까지 뒤를 터는 판인데 우리는 안 털었겠어. 그런 생각을. 털릴 게 없는 거죠. 예. 아니 깨끗하다는 거지. 뭘 가진 게 있어야 털리지. 네, 그렇습니다. 네,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예. 가진 게 하나 있었죠. 방송 진행. 똑같겠습니다. 그거는 금방 털려고요. 예. 자, 선물. 책은 그냥 다 가지세요. 네. 2권씩 나눠드리고. 네. 자, 분배는 네. 알아서들 하세요. 예. 자, 그 정두원 의원도 네. 뒷조사 당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야당 주요 의원들 사찰했던 거는 뭐 너무나 그랬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정 가능할 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 예. 여당 내에서도 친박계 의원 쪽 아니 친이계도 하는데 친박계 의원 쪽 안 했겠느냐 이런 의혹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좀 그 마음에 안 드는 발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말을 잘 안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나중에 네. 부리기 위해서 또는 주저앉히기 위해서 다양한 조사들이 이루어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5번 문제 할까요? 5번 문제입니다. 4대강 공사가 진행 중인 낙동강이 호우로 흙탕물 바다가 되자 야당이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이때 국토해양부 관계국장이 뭐라고 변명했을까요? 1번 수질 개선을 위한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이 여기서 또 드러나지 않습니까? 2번 누군가 큰 설사똥을 싸서 흘려보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낙동강 아니겠습니까? 3번 그래서 우리 보고 뭘 어쩌라고 시키는 대로 한 걸 갖고 왜 자꾸 시비야? 4번 일상적인 일이다. 5번 올피서철에 메콩강 코스프레를 하는 거다. 우리가 먹고 살 길은 관광뿐이다. 자, 안씨 4번. 그냥 맞춰버려. 자존심 상했나 봐. 이 현 정권이 처음에는 거짓말을 할 때 말이죠. 성의를 다해서 그럴듯하게 데이터까지 제시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낙동강의 일상이에요. 흙탕물이 돼버렸는데 홍수가 났는데 사실 이게 환경단체가 끊임없이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환경단체에서 주장한 거는 이제 우리는 97% 이상 하천이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본류가 문제가 아니라 지류가 문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왜 지류가 문제냐면 본류는 큰 흐름에서 문제가 없는데 보를 세워서 물의 흐름을 막아버리면 지류는 좁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홍수가 일어나 공산이 크다. 그렇죠. 이번에 딱 그렇게 됐어요. 이번에 그 낙동강 지류의 금호강 그쪽에서 이제 낙동강으로 들어오는 그 유입되는 하천 여기서 소위 이제 거기 보를 지어놓고 그리고 가물막이라고 가설한 물막이죠. 가물막이라는 게 임시로 마련한 물을 막는 그 보도 있는데다가 물을 막아놨으니까 그 지류가 그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침수가 되고 지역이 그렇게 경고했던 게 일어난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서 그 물 넘치고 이제 그 토사 준설의 토사들 막 흘러가고 사고가 난 거란 말이죠. 사고가 났는데 일상적인 일이다. 원래 그렇다. 성의도 없어요. 아니 좀 거짓말도 좀 믿게끔 좀 해줘봐. 뭐야 이게. 그리고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오로지 혼자서 빡빡 우겨가지고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이명박 대통령 이전에 누가 이걸 요구했어요? 아무도 요구 안 했는데 대통령 혼자서 빡빡 우겨가지고 온 나라의 돈을 끌어모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 사고가 났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가야 돼요. 현장에. 그래서 해명도 하고 네. 여기 괜찮은 거다. 혹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라고 말을 하던가 불리하니까 조용히 있잖아. 아니 이번 사고를 통해서 보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4대강 공사 관련해서 그 환경단체 구성원들이 일부 보 또는 이런 시설물에 올라가서 네.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도 안 듣는 정부의 절망을 느낍니다. 뭐가 좀 반응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반응은 경찰밖에 안 합니다. 예. 진압한다든지 체포한다든지. 소통을 항상 얘기하고, 대통령. 이번에 그 소통비서관으로 누가 뽑혔는지 아십니까? 이명박 대통령 팬클럽 회장이 됐습니다. 자기 편하고만 소통하겠다는 거죠. 네, 자기 그렇습니다. 편하고만. 그리고 네. 이번에 또 국민통합수석인가? 사회통합수석인가? 뭐 하나 만들었어요. 네. 네. 여기 된 분이 TK 출신에다가 고려대 나왔고, 그리고 기독교인입니다. 네. 네, 다 갖췄어요. 고소영인의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네. 어쨌든 요 4대강에 대해서는 직접 안 보신 분들은, 사진으로만 보신 분들은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것 가봐야 같더라고요. 돼요. 가보셔야 돼요. 저희도 잘 와닿지 않았는데, 네. 한번 가봤더니, 막 화가 나요. 진짜로. 이 멀쩡한, 그렇다고 제가 특별한 항공운동가라든가, 자연애호가는 아닌데,
그냥 평균적인 일반적인 사람 보면 누구나 열받게 돼 있는 저걸 왜 뒤집나? 저걸 왜 다 시뻘겋게 만들어버리나? 열받게 돼 있어요. 평소 사대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왜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세대들은 솔직히 MB 지지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사대강에 대해서 조금만 알려드리면 바로 사대강은 안 좋다고 딱 말씀을 해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짜 다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저는. 왜 꼭 굳이 그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뭐 예를 들어 스타디움을 짓고 빌딩을 짓는다.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한전등 딸 안에서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는데, 아니 자유는 자기 게 아니잖아요. 응? 대한민국 국토가 자기 게 아닌데 왜 자기 마음대로 망치고 있냐고. 아니, 그 국회에 법도 제대로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참 대통령의 권력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습니다. 네. 정상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누구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국토를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유린해도 된다고 권리를 주는 이게 바로 없어요. 국토를 참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헌법에서 할 수 없도록 못 박은 국토는 참절하면 안 된다. 아니, 4대강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어떤 그 수건 사업으로서 몇십 년 동안 거론되다가 이제사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얘기 안 한 거예요, 이때까지. 본인이 완전이다. 오로지 혼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획서부터 시작해서 노래, 작사, 작곡, 프로듀싱, 심지어 피처링까지 혼자 다 한 겁니다. 이 4대강. 오로지 이명박 대통령 단 한 사람 때문에 하는 사업이에요. 예.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이 들어가고 재원이 들어가고 그렇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훼손이 일어나는데 이걸 왜 아무도 안 막냐고. 대통령 권한이 그렇게 크면 사실 언론들에도 나서줘야 되는데 언론들은 비겁하게. 뭐 조중동은 그렇다고 쳐요. 방송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여기 대해서 끊임없이 발언하는 데는 정말 소수의 진보 언론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힘이 없단 말이죠. 조중동은 대한민국에 안 삽니까? 이 진짜 비겁한 짓이에요. 네. 저한테 좀 많이 일을 맡겨주시면 나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이번에 보니까 장마철에도 공사를 합니다. 뭐 홍수가 나서 뭐 다 무너지더라도 그래도 사람은 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위험한 가운데서도 공사를 진행합니다. 올해 안에 70-80% 다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 돌이키지 못하도록. 왜냐? 내년부터는 또 레임덕이 시작되니까.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니까 올해 안에 사실상 돌이킬 수 없도록 아예 다 못을 박아버리겠다 이런 건데. 예. 그리고 또 공사비 탐험면도 업자들이 있을 때 빨리 뽑아오려고 지금 무리를 하는 거죠. 저 다음 정권 때 정말 설거지가 대단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4대강. 이게 설거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대청소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면 또 지난주 시청자 퀴즈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광재 강원도지사 보고 아이고 이거 직무정지 도지사님이네 이렇게 야유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당첨된 작품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인촌 장관. 이 직무정지 도지사네. 이광재 도지사가. 이거 애플 홍보부 한국지사장이시네. 이번에 아이폰 4G 같은 경우에 어떻게 좀 빨리 못 들어오나요? 유인촌 장관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인상. 연예인들은 되게 드라마나 그런 것 때문에 이미지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느 정도 지위가 올라선 다음부터는 좀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점점 막무가내 식이 망발도 많이 하시고 나오지 말아주세요. 저는 우리 유인촌 장관이 말이죠. 드라마 속의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지금의 이 모습은 연기에서 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거 당첨되신 분 사연을 좀 소개해드리면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뉴욕타임스 보는 재미로 사는 청년입니다. 두 분의 팬으로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TV에 나온 것도 재밌게 보셨고 김어준 총수님이 나경원 의원과 인터뷰한 것도 재밌게 봤습니다. 두 분의 이 방송을 지상파에서 볼 수 있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보고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고 서울 종로구 소재의 한 중요한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서모 씨인데 종로구에 있는 중요한 기관 중에는 총리실도 있고 청와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 계신 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혹시
그런 분이시면 어떡하죠? 예, 나중에. 예, 성함과 연락처 주소를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청자 퀴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청자 퀴즈입니다. 정주영, 이명박 두 사람이 레닌 동상 옆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여러분이 레닌이라면 두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라고 했을까요? 예. 뭐 적어서? 어디서? 뭐라고 했을까요? 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회주의의 상징인데 그 앞에서 두 자본가가 왜 내가 자빨을 해서 싫어? 그런 말. 내가 자빨인데 왜 내 앞에서 찍어? 뭐 이런 거 했을까요? 내가 자빨 원조야! 그랬을까요? 예, 그 의견 cctv 한이.co.kr로 보내주시되 연락처, 성함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 1년 무료 구독 신청자분들의 사연도 저희가 받고 있는데 오늘 소개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된 신혼부부입니다. 30을 훌쩍 넘긴 늦은 나이에 만났지만은 나름대로는 가슴 설레는 사랑도 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살고 보니 싸울 일이 종종 생긴다군요. 부부싸움이 아무리 칼로 물베기라지만 둘만 있는 집에서 신랑이랑 싸우고 나면은 화해할 때까지 세상이 지옥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부부가 몇 번의 부부싸움 끝에 얻은 교훈은 부부가 살면서 안 싸울 수는 없지만 화해는 되도록 빨리 하자. 이것이 현명하다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해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서론을 꺼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1년 반 정도 사니까 각자 노하우가 생기더군요. 주로 밥과 관련된 것으로 신랑의 기분을 맞춥니다. 한편 신랑이 생각해낸 방법은 김용민의 시사장학 퀴즈를 함께 보는 겁니다. 시사장학 퀴즈를 보면은 저도 신랑도 빵빵 터집니다. 내용이 너무 재미있어서기도 하지만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기 때문에 통쾌해서 웃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한겨레 신문까지 저희 집에 있으면은 부부싸움 이후에 화해할 때 한겨레 신문 볼까로 서문을 열 수 있어서 집안 분위기가 더욱 화기애애해질 것 같습니다. 또 집안에 좋은 것이 들어오면은 좋은 일도 많이 생길 것 같아서 한겨레 신문 1년 구독권을 부탁드려 봅니다. 저희 부부처럼 조용히 지지하는 다수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좋은 방송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내오셨습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배모 씨 연락처와 주소도 잘 받았습니다. 1년 무료로 보시고 그 이후에도 끊지 말고 자력으로 계속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남았는데 두 분 또 많이 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의 몫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출연 소감과 앞으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똑같은 말이군요. 어쨌든 다음 여성 출연자들에게 걱정할 필요 없다. 경험해보니까 괜찮고 재밌다. 이런 격려의 말씀과 많은 신청을 유도하는 이런 발언을 해주시면 저희가 후사하겠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일만 하고 제 일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경제나 뭐 정치 쪽에 정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계기로 여기 나오게 되는 계기로 좀 보고서는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몰랐다는 게 좀 참을수 없긴 하지만요. 정말요? 근데 알아야겠더라고요. 너무 막 나가잖아요. 보고서 투표도 제대로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오늘 뭐 정말 재밌고 정말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또 소감과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평소에 경제 쪽에 좀 알고 싶었는데 딱히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 나온다고 해서 좀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고 그리고 보게 되니까 좀 이렇게 두 분 말씀하시는 게 좀 찰지더라고요. 말을 하는 게 그냥 딱히 머리에 박혀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김영 씨는 배 쪽이 찰져요. 내가 상당히 힘든가. 그래가지고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이 프로가 되게 유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실 분들은 진짜 되게 두 분 다 부드러우신 것 같아요. 남자 출연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셨을 때는
험악했었던 것 같은데. 하고 신경질도 많이 내고. 삭막하고, 예. 왜 나왔어? 그러면서. 출연료 토해내! 뭐 이런 거. 예. 여성 출연자들은 거창 표고. 네. 제발 신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끝낼까요? 예, 그래야 될것 아쉽네요. 같습니다. 예. 자, 한 2시간 특별 방송 해버리고 싶은데. 글쎄 말입니다. 아쉽게도 여성 출연진들이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끝낼 때가 왔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저희는 방송 끝내고 여성 출연진들과 함께 맥주 마시러 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